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탁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이슈들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장준 2,600선을 넘어서면서 지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안착엔 좀 실패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장중에 2,600선 회복하는 걸 보니까 시장의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하루였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든벨에 누구보다도 잘 어울리는 전문가님이시죠. 오늘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뭐 정체성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나 봐요, 저희 멘트에.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골든벨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종목 이야기 전에 일단 시장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죠. 네.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장? 이제 전일 CPI 지수가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는 이제 3.1% 나왔었고 누구나 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전망치랑 실제 나오는 거랑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잘 나오면은 0.1 정도 낮춰지고 높게 나와도 0.1 정도 높게 나온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셨는데 예상치랑 0.1% 낮게 3.0%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또 기대감을 좀 갖게 돼 있는데 이제 차트를 봤었을 때는 올해 이제 꾸준히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7월 달에 한번 금리 인상을 더 했었을 때 올해는 이제 2번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한 번으로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으로 시장에서는 또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옵션 만기였는데요. 옵션 만기 때는 대부분 좀 변동성이 크게 좀 지수를 흔드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좀 양봉으로 좀 깔끔하게 마감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일단 상승 파동 이후에 저는 한번 이 고점을 좀 뚫어주는 시점이 이 근처에서 한번 나오지 않을까 했어요. 한 7월 전에 한번 고점을 뚫어주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7월 초에 한번 조정이 좀 나오면서 좀 굉장히 불안한 시장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역시나 이번 주에 다시 또 끌어올리면서 다시 한번 900선 자리 터치를 이제 노려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고점 자리 이제 913포인트 자리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다음 주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나왔을 때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해요. 이제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다음 상승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파동을 어떻게 보시냐면 이렇게 조정받았던 자리에서 고점 자리를 한번 쓱 이어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나오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 조정폭에다 갖다 대면은 거의 맞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950포인트 정도의 상승이 나오는데 요거 한번 좀 보시면은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상승한 폭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 대면은 고점 자리가 비슷하게 나오죠.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은 대략적인 목표가 정도를 아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언제든지 해보실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해보시고, 자 여기서 이제 950포인트 정도 왔었을 때가 이제 관건이에요.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 맞고 빠질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요 고점을 넘어야지만 950선까지 올라올 수 있는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8월쯤에는 한번 정고점 뚫고 950 정도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목표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2,600선을 못 넘고 좀 밀렸어요. 그래서 21선 자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지해준다면 아직은 우하향하는 모습이거든요. 21선 자리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를 지지를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쵸. 오늘 좀 상승분에 대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전고점 자리를 뚫고 다시 한번 재상승 나올 수 있는데 코스피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좀 봤었을 때 일단 상승폭을 한번 좀 계산을 해봤을 때 저는 지금 상승에서는 아마 대략적으로
한 2,750포인트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2,750포인트 정도를 다음 목표치를 좀 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게 2,750포인트를 딱 간다가 아니고 2,750포인트를 예상하고 대응을 하되 시장 상황이 바뀌면 또 다른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 장 중간마다 계속 이런 지수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목표가를 잡고 거기에 따른 이제 대응 전략.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이끄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이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시장이 이끌 만한 업종과 테마들 같이 한번 분석을 노란톡방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자세하게 자리를 봐주시면서 어떤 흐름인지 시황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정확한 시장 뷰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혹시나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흐름을 봐드렸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업종별로는 최근에 굉장히 또 핫했던 의료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좀 시장이 갈만할 때쯤 같이 가주는 종목들이라 오늘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료 AI가 실적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아, 실적은 안 좋다. 실적은 안 좋아. 그럼 근데 진짜 무조건 기대감 때문인가요? 일단은 데이터를 쌓아야 돼. AI라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일단 실수를 안 하려면 AI는 어쨌든 스스로 정보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 자료가 데이터가 부족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결과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표본 오차가 좀 굉장히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데이터를 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래도 매출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이터를 쌓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 쪽 AI 쪽이 실적이 이렇게도 안 좋은데 이렇게 급등이 나오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것들이 있듯이 이런 의료 쪽 AI도 실수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좀 쌓이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적적인 면에서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데도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실적으로만 우상향하는 그런 업종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빅파마들과 계약을 맺었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든지 그런 걸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기기 또 의료 AI 관련돼서는 또 오늘 테마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 점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이렇게 테마나 섹터의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테마로는 오늘 또 원자력 관련주들 움직였습니다. 저희가 방송 통해서도 원자력 관련주들은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이 이야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또 잊을만 하면 정부 입김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테마들이 있죠. 원전주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탈원전을 그랬죠. 기조가 완전히 달랐죠. 네, 완전 네. 이번에는 원전을 투자한다라고 해서 지금 원전 세일즈 하러 좀 많이 또 돌아다니시기도 그렇죠. 했는데 오늘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렇게 장 후반에 좀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성과가 나와줌으로써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다시 한번 좀 크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하는 이런 테마는 쉽게 잘 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계약권을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따는 게 아니고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계약권을 따낸 지금 BHI가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웨스팅하우스와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 원전주가 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 쪽에 우리나라가 좀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앞서 있고 또 유럽 쪽, 특히 프랑스 쪽이 원전이 좀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쪽은 탈원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원전한 나라의 그런 기술을 이제 쓰고 싶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나라도 충분히 기술력이 있고 특히 지금은 이제 뭐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에 원전 수주가 좀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또 중동 쪽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중동에서도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도 우리나라 원전을 좀 쓰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향후에 앞서 원전주들도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웨스팅하우스와의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 요것만 좀 해결돼도 저는 원전주 좀 하반기 쪽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움직였던 테마와 섹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시장에서 늘 핫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저희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이나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 노란톡 열어두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 중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친구인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수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미반도체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신고가 골든벨을 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마감가 41,2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 급등 배경에는 이 HBM이 있습니다. HBM 앞서서도 전문가님들께서 다른 프로그램 혹은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린 바 있지만 기존 DRAM 대비 크게 역량을 끌어올린 반도체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수혜주로서 한미반도체 오늘 상한가 간 만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 주세요. 계속 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빠르게 지나가봤습니다. 자, HBM, 엔비디아 대표 수혜주다. 맞습니다. 엔비디아 하면 한미반도체 빼놓을 수 없죠.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HBM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BM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기존 이제 쓰고 있는 게 DDR4, DDR5 맞습니다. 이런 쪽인데 이제 그런 DRAM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그렇게 층층이 쌓는 구조죠. 쌓는 덕층 구조예요. 구조죠.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아파트라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AI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좀 소화해야 되는 그런 뭐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요거에 따른 이제 GPU GPU에 이 HBM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 6개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당 원래 DRAM은 이제 하나씩만 깔게 돼 있는데 이게 한 12층 정도, 12층, 14층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게 한 6개 정도 들어가니까 기가바이트로 따졌을 때 한 40기가바이트에서 한 60기가바이트 그렇게 GPU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가격은 또 비싸긴 하지만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미 반도체랑 무슨 관계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DRAM을 쌓는 구조 이걸 이제 접합을 해야 되는데 이 기술을 좀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좀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이
HBM 쪽으로 먼저 좀 치고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 양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지만 삼성전자에서 먼저 HBM을 먼저 개발을 했었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포기했어요. 이게 좀 될까 하면서 좀 포기했는데 그 사이에 SK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서 지금 이게 주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 이후에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지 지금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이 이제 또 HBM 관련 쪽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엮이면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좀 못했었는데. 상한가까지, 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치면서 계속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대부분 조정을 좀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이 한번 급등한 이후에 거의 조정 없이 기간 조정만 갖추면서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물론 엔비디아가 오늘 또 신고가를 찍으면서 또 시세가 좀 좋았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업종이 이 원래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2분기가 좀 매출이 가장 적은 비수기고 이제 3분기, 4분기 들어서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이런 거 좀 보면은 대부분 신작이 7월 달, 8월 달에 많이 나와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Z 플립이나 폴더블 폰도 마찬가지로 7월 말에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8월 달부터 출시가 되는데 이때 출시를 해서 이제 10월 달, 11월 달 돼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좀 싸게 팔고 또 12월에 이제 연말에 또 할인 행사 들어가면서 재고 떨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AI 시대로 바뀌면서 이 교체 주기가 굉장히 좀 짧아진 부분이 있고 개발 속도도 빨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여름철이 이제 비수기는 아닌 거죠. 신고가 찍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은 그거겠죠. 그럼 한미 반도체 지금 사야 되냐?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거 사야 되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건 이제 궁금해하시죠. 일단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내주자. 일단은 아직 보내줘야 못 사신 됩니다. 분들은, 못 네. 사신 분들은 보내주신 분들을 축하해 드려야 됩니다. 이거 잘 버티셨고. 그게 제일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네, 너무 사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다른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뭐 많으니까, 뭐 한미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도 많으니까 일단 뭐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름이 베스트 트레이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셔야 된다. 투자자의 관점은 이미 한참 전에 몇 달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의 영역이고 네. 지금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었을 때 아마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은 뭐 약간 좀 갭이 뜰 수도 있고 물론 엔비디아의 주가에 따라서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 보시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21선 자리는 눌림목을 주면서 올라왔었어요. 21선 자리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기간적인 조정이라고 했을 때는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횡보를 하면서 크게 이 상한가 들어갔었던 이 시가 자리를 깨지 않는 상태에서만 좀 21선 자리 구간까지 온다면은 한 번 정도 더 보실 수는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주가예요. 엔비디아가 계속 살아 있어야 되고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나스닥 지수를 봤었을 때 애플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쪽은 계속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대형주 쪽 이쪽은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오히려 빠지는 업종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차라리 지금은 배틀이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더라도 가는 종목에 눌림목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매매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스페타시스도 차트 보셨을 때, 자, 이거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급등했었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21선 자리 구간,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구간이 왔었을 때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확인하러 올라오는 시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따라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 차라리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21선 구간 이렇게 조정 받았을 때도 거래 대금이 이제 줄어드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거래 대금이 줄면서 눌림목 자리 왔었을 때 이런 지지 구간 확인하고 이때 매매하셨다면은 그래도 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이런 자리에서 잡더라도 큰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실 수 있으니까 시장 대비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도 지금
지금 급등에 너무 아쉽다 하시면서 오늘 못 들어갔는데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또 기회는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마음 같아서는 너무 초절정 갈망으로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만 저희 프로그램 이름처럼 베스트 트레이딩을 위한 종목으로서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 한미반도체는 보셔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다음 턴을 기다려보자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드리면서 한미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네, 정확히 읽어보겠습니다. EDGC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슈가 나왔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EDGC 주요 암종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물질을 발굴해서 특허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검색량 골든벨을 울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가 13.31% 오르면서 1,83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슈로 큰 폭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EDGC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질판을 들어 주세요. 자, 신사업으로 바닥 탈출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아니 저도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5,000원대부터 지금 뭐 1,000원대가 됐으니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계속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가 봐요. 네,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고 있는데 이제 EDDC라는 종목이 이제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고 네.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유전자를 분석하는 회사인데 이제 코로나 때 좀 많이 급등이 나왔었고 맞습니다. 이제 진단 키트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최근 흐름으로만 봤었을 때는 뭐 장대 양봉이 좀 나오면서 이거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신호를 좀 보여주긴 했는데 차트를 한번 좀 길게 보죠. 이 종목이 뭐 지금 보이는 2022년도 차트만 해도 5,000원대였지만 더 뒤로 가볼게요. 더 뒤로 가보면 이게 12,000원 정도까지 코로나 때 이제 12,000원대까지 간 거고 진단키트 관련주 쪽으로 그때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종식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매출도 늘어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뭐 코로나 한번 좀 터지거나 다른 이슈로 상승이 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시세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벗어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 좀 부진했던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암 치료제 물질을 이제 개발했고 이거 이제 임상에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간도 언제 걸릴지 모르고 임상도 언제 1상, 2상, 3상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슈 단기적인 이슈로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 4월 달에도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뭐 최근에도 한번 또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 나왔었던 게 또 의료 AI 진출로 인해서 또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이 매출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AI 사업도 진출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 AI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좀 쌓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쌓는 데까지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려요.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루닛이라든지 뭐 뷰너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안 나온데도 불구하고 잘 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게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이제 계속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진화키트 쪽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으로는 상당히 좀 버겁습니다. 올라가기 좀 버거운데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런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차트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이렇게 아예 저점 없이 그냥 횡보만 하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 직전의 모습을 좀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거래 대금 없이 횡보만 하는 구간에서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버겁고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언젠간 올라가겠지라는 희망 고문으로. 근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뭐냐면 뭔가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뭔가 지금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뭐 AI 쪽이라든지 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암세포 증식 억제, 뭐 물질 이런 것도 다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이슈에다가 이제 본업에 대한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을까, 예, 좀 어려울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적으로 좀 상승을 해서 올라와야지만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앞서서 매물대가 좀 있는 구간이 2,000원에서 2,200원짜리 구간이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는 올라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뚫지 못하고 좀 밀렸죠. 이것도 제가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11시 방송에서도 이 급등했었을 때 당시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밀리면은 밀릴 수 있다.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역시나 분봉상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일단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오후장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나마 지지가 좀 나왔었던 구간이 한 1,800원 정도, 이 정도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뭐 내일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또 시간은 걸릴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매매 관점으로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저항대 자리. 이 자리를 일단 안착하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위로 올라갈 자리가 한참 많이 남아 있어서요. 이런 자리를 위로 안착하는지 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EDGC 두 번째 종목 자세하게 전략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금종욱 전문가님과 나누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저희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 BHI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중견 발전기자재 업체죠. BHI가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이 폴란드 현지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에 오늘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전주 전반적으로 또 분위기가 좋았는데 상한가 종목이 나와주네요. 상한가 들어가면서 11,160원에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해당 종목에 대한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질판을 들어 주세요. 돌아온 원전, 컴백 원전인데 원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예스! 퀴즈를 부르셨을 것 네. 같아요. 자, 돌아오긴 했는데 어디까지 갈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원전 주 하면은 일단 뭐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죠, 이런 두산. 종목이 있는데 일단 뭐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BHI가 오늘 먼저 좀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몇 가지 이제 수혜주들이 있었죠. 그렇죠. 먼저 이제 우크라이나 원전 관련주들이 있었고 또 방산주들 그렇죠. 수혜를 볼 수 있다 했는데 이제 원전 쪽도 거기에 포함됐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세이즈 하러 가셨는데 일단 성과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쪽 원전은 아니고요. 이제 웨스팅하우스 미국 기업인데 이 회사에 이제 폴란드 이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에 이제 원전을 6기 정도 지금 계약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이 이제 BHI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계를 이 BHI가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납품하겠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원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을 갖고 볼 수 있고 웨스팅하우스와 아까 말씀드린 한수원이 아직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했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분쟁이 지금 안 끝났는데 여기 이제 끝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리스크가 해소돼서 이제 다른 나라 뭐 진출에 대해서 조금 쉽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BHI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원전주들에게도 납품을 하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에서 이제 남은 원전에 대해서 이제 2기에서 4기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할 예정이에요. 아직 우리나라 이제 확정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남은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원전이 우리나라에서 수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물론 이제 BHI뿐만 아니라 다른 원전주들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는 아직 뭐 정확하게 시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확정된 거는 이제 BHI 정도만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납품한다라는 거 정도, 계약권 따는 거 정도로만 호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BHI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폴란드 쪽에 복합 화력 발전소 쪽에도 이제 납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호재가 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뭐 폴란드 쪽뿐만 아니라 체코 쪽도 우리나라에서 원전 수주 가능하고 아까도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이제 중동 쪽 중동 특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SMR 쪽은 아직 열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웨스팅하우스와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만 끝나면 중동 쪽도 진출이 좀 쉬워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 쪽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볼게요. 일단 차트를 봤었을 때도 오늘 깔끔한 상한가, 이건 오후장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거는 노란톡방에 제가 올려드리자마자, 보신 분들은 이제 매수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신데, 좀 뭐, 장중에 이제 뭐 계속 보실 수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장중에 지금 제 노란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또 수익을 좀 빠르게 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2시 이후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좀 바로 그냥 상한가에 직항하는 모습이었고, 일단 뭐 이 앞전 저항대까지도 다 지금 소화를 해주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앞전에 저항대 매물까지 그냥 다 소화하면서 올랐고, 거래대금도 800억 넘게 크게 좀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앞선 저항대가 이제 11,000원대 정도에 한 번 더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큰 저항대는 아닌 것 같아요. 내일 한번 시세가 나왔을 때 한 번은 뚫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일단은 뭐 단기적인 이슈로 이제 올라왔긴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돌아왔었을 때 이때가 이제 중요해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그렇죠. 이 상한가 자리를 계속 지지하면서 버텨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이 히든 종목으로도 한번 드렸었는데 G2 파워도 한번 좀 드렸었고 뭐 한전기술도 최근에 지금 상승세가 좋았었거든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2동주, 3동주로 따라갈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가기 위해서 이제 대장주는 BHI를 봐야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한전기술이라든지 G2 파워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도 일단 대장주 따라 흐름을 좀 보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저도 지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상한가 자리를 지지하는지 보고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매매 관점으로 또 보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이 방송에 나오지만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11시 방송에서 매일 제가 공략주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온 원전이라고 세 번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원전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전략을 짜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고 공략주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네 번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네 번째 종목은 JLK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JLK 원격 진료 등 건강관리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이 섹터군 전반적으로 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중에서도 JLK는 의료 AI 기업이죠. 오늘 지금 24.64% 오른 채로 21,800원의 마감가 형성을 했습니다. JLK와 관련돼서 전문가님 의견은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 어떻게 나왔을지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의료 AI 3대장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의료 AI 3대장, 3대장 중에 하나니까 대장주를 그래도 공략하신 분들은 오늘 또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JLK 계속 봐도 괜찮습니까? 네. 일단은 저도 아까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도 오늘 뇌졸중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뇌에 관련된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계시는데 지금 JL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전립선 암이라든지 뇌졸중 솔루션 이쪽에 대해서 이제 AI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MRI를 우리가 이제 많이 찍는데 이 MRI 대신에 이제 AI 솔루션 이걸로 통해서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루닛이라든지 뷰노와 좀 다른 개념으로 또 보실 수 있고 지금 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솔루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대학 미주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임상 마무리 단계에 좀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게 신청이 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험이 적용이 되거든요. 보험이 적용이 됐었을 때 이제 지금 병원에서 각각 병원에서도 이 솔루션을 쓸 수 있게 됨으로써 점점 이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양이 많은지 이게 좀 중요한데 예전에 제가 루닛과 뭐 뷰노 이렇게 설명해 드렸을 때 가장 지금 뭐 루닛이 대장이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루닛이 가장 이 해외 쪽 매출이 많고 빅파마와의 계약건이 제일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대장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뷰노도 오늘 마찬가지로 치매 관련 또 AI 관련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뷰노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좀 JLK가 좀 상승이 좀 나왔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과연 실적이 안 좋은 회사의 차트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잠깐 좀 실적 한번 보실 텐데 차트 지금 실적을 보면은 이게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매출도 뭐 45억, 38억, 34억,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재무 상태에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심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뷰노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쪽 보시면 다 매출 대비해서 다 지금 영업이익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적자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데이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뷰노나 이런 것처럼 눌림목 자리, 이런 21선 자리에서 좀 눌리고 반등했죠. 마찬가지로 루닛도 뷰노나 루닛도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공략을 하듯이 JLK도 지금은 이렇게 눌리는 자리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대 양목 말고 이런 눌리는 자리를 좀 기다리셨다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풍성한 내용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정호 전문가님과 함께 이제 히든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또 골든벨의 주인공이 탄생을 했을지 결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역시 이름값 하셨습니다. 골든벨 울려주셨는데 자, 6월 23일 날 저희가 1승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무려 24.9% 네.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일단 뭐 박수 치고 저희 뭐 손이 자유로우니까요. 앉아서 하느라 박수 치고 자, 1승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24%가 넘었으니까 뭐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노란톡에서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만 1승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금 좀 소리 없이 강한 업종이 뭐였냐면 이제 네. 조선주였어요. 맞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고 뭐 조선 기자재 쪽도 다 상승이 좋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1승이 네. 또 조선 기자재 쪽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LNG 이야기를 했었죠. LNG 매출은 아직 뭐 잡히진 않았지만 LNG 관련 쪽 일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었고 좀 종목이 좀 끼가 있어요. 예, 좀 상승 상한가도 들어갔었고 좀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종목이라서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종목들이 순간 호가가 치고 올라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장대 양봉으로 마감한 게 아니고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매매하시기는 까다로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어려운 종목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배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조금 더 좀 안정적이고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겠다. 차라리 제가 좀 대형주, 조선주를 좀 드렸으면은 좀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이렇게 흔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올랐나 떨어졌나 계속 밥 먹으면서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불안하실 수도 있겠죠. 때에 따라서 일단은 뭐 수익 내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축하드리고 저도 이제 1승도 이제 보면서 일단 갈 수 있다라고는 이제 확신했는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눌리는 자리가 있었어요. 추천한 자리에서 21선 자리가 좀 밀리면서 좀 하락을 했던 모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 시나리오에 없었던 좀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이런 자리를 잘 지지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뭐 유종목을 더 끌고 가실 수는 있는데 역시나 좀 이런 5,000원 정도 자리는 지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5,000원 자리를 지금 뭐 한 60원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종가상으로 5,000원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시되 만약에 좀 밀리면은 전량으로 그냥 수익을 좀 챙겨 주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이렇게 많이 흔드는 종목 말고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지금 리밸런싱 저도 포트를 리밸런싱을 하거든요. 노란톡방 계신 분들에게 이런 종목으로 지금은 지금 시장이 자금이 옮겨가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상승하는 종목, 내 계좌에 빨간색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그런 종목들 골라서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승으로 또 수익률 많이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이거는 조금 제가 아쉬워서 욕심껏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덕신하우징이 네. 10%가 조금 안 됐어요. 진짜 네. 아깝게 안 됐어요. 더블 골든벨 가능할 뻔했는데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일주일 만에 9%가 넘었거든요. 9.9%. 아, 이거 장중에 보시면서 좀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 뭐 아쉽진 않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니, 그런데 9% 넘게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이후에 전략이 어떻게 될지. 어차피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오, 뿌이뿌이뿌이. 자신감. 어차피 갈 거다? 네. 여기서 더 갑니까? 더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고점을 지금 2,960원인데 한 3,000원,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것까지는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일단 뭐 이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모듈러 관련주 쪽으로 좀 드렸었는데 대장주가 좀 제가 대장주를 아닌 걸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덕신하우징이 아니고 대장주는 SY였거든요. 그래서 좀 잘못된 픽이었다라고 좀 보는데 그래도 예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 나와서 뭐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 일단 데크플레이트 모듈러 안에 들어간 데크플레이트의 매출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일단 수출은 아니에요. 수출 비중은 없고 일단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갔었을 때 대기업 건설사들이 갔었을 때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호재는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모듈러 시장이 그래도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공사 기간도 짧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 데크플레이트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1선 자리도 여전히 살아 있고요. 우상향하면서 살아 있고 뭐 실적적인 면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시세가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는 좀 단기적인 이슈는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면서 없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휴전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언제든지 재건 테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올해 아마 또 겨울을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전쟁 끝나고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재건 쪽 얘기가 나왔을 때도 충분히 전고점 넘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덕신하우징 이건 뭐 자신감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더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저희가 골든벨을 울렸던 종목들 혹은 아쉽지만 못 울렸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종목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시겠죠. 그래서 다음 히든 종목은 뭐냐? 그랬을 때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종목명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힌트로만 이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님, 힌트 네. 3가지로 정리해 볼 텐데 첫 네. 번째 힌트 바로 주시죠. 이 회사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전문 기업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예,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이제 로봇이 하는 그렇죠.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납품하는 회사들 보시면 이제 대부분 2차 전지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반도체 좋고 2차 전지 좋잖아요. 근데 이 두 뭐 업종에 다 공장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이 잘 가도 좋고 이쪽이 잘 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양다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좋은 의미에서 양다리예요. 그래서 이쪽 회사는 일단 매출적인 부분도 좀 괜찮지만 일단 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특히 이제 납품하는 회사 이 두 번째 힌트인데 납품하는 회사를 보시면은 믿음이 갑니다. 믿음이 가는데 첫 번째 회사가 삼성 SDI, 오. 두 번째가 LG 에너지 솔루션. 오.
그게 이제 신뢰의 아이콘. 네. 뭔가 좀 믿음이 딱 가잖아요. 네. 이 대기업들이 이 회사의 스마트 팩토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가 인정이 돼 있는 됐다. 예. 메인 회사예요. 그리고 물론 2차 전지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도 다 지금 매출이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쪽 관련해서는 이 회사가 점유율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 회사 제품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실적 좋겠죠. 2차 전지가 좋은데 2차 전지 관련된 스마트 팩토리 쪽에 제품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설 유지 보수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좀 들어든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 세 번째 힌트를 드리면은 정말 좋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인수한 회사가 있거든요. 뭐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뭐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쪽에 자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제 뭐 생산만 안 할 뿐이지 거의 대부분 업종을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그 소재 관련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엄마 회사의 그런 제품을 쓰기 때문에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안정적인 매출 위에서 이제는 계속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를 보시면은 한번 이 급등이 한번 4월 달쯤에 나왔는데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다가 천천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라든지 뭐 자영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주부분들이 되셨을 때 매일 약간 이제 일승을 좀 말씀 좀 드렸을 때 계속 흔드는 모습이 나와서 좀 불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종목들 보시면 차트적으로 우상향으로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고 정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괜찮고 수급적인 면도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의 실적도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적으로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고요. 노란 톡박 들어오시면 제가 이 종목 매수 타점이라든지 대응 전략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뭐 좀 걱정하지 않으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 3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택을 한 기업이다. 세 번째는 실적이 좋은 자회사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것 같다. 어떤 종목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겠지만 좀 뭐랄까요? 네. 종목명이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좀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이 있으면 어떻게 예. 엉뚱한 거 잘못 살까 봐 걱정이실 텐데 종목명에 대한 좀 직접적인 힌트 플러스 하나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 이제 앞에 들어간 이름이 비트 땡땡이라고 해서 아,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간 다르잖아요. 어감이 비슷하죠. 아, 어감이 비슷하다. 뒤에는 뭐랑 비슷할까요? 글쎄요. 거의 뭐 이거 들어가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아, 그렇죠. 뭐뭐 놀러지 뭐 이런 말이 많이 써요. 예. 아, 그렇군요. 이렇게 글자 수만 말씀드리면 4글자고요. 네 글자인데. 앞에 2글자가 지금 요즘 네. 가상화폐 네. 비트 땡땡 네, 그 그렇죠. 뒷자리와 이 어감이 비슷하고 뒤에는 뭐 이런 춤도 있지 않습니까? 테크토닉 뭐 이런 춤도 있지 제가 않습니까? 그런 건 제 춤에는 좀 약간 저만 또 노는 아니에요. 사람이 됐네요. 예, 저만 아, 노는 사람이 MZ 니까. 그러죠. MZ니까 예, 그런 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남는 4글자. 들어오시면 되죠 뭐. 네, 그럼요. 정확하게 종목명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이라고 적어주시거나 금종욱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힌트를 주려고 별의별 네. 일을 제가 다 하네요. 들어오셔서 종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렸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사항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반도체주 강세를 보이면서 한미반도체로 상한가에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더 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대세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JLK 등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뒷배가 든든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선택을 받은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자세한 종목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